한낮의 산책. 그 가벼운 발걸음 속에서도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작가. 문인의 길. 작가는 깊은 통찰과 포용을 작품 속에 녹이며 문학을 재탄생시켰습니다. 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작품을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김병익 작가.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발적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명색의 대학은 정치학을 전공을 했는데 친구는 문학하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요. 많이라기보다는 아주 친하게 지냈죠. 그래서 신문사에 들어가서 문화부에 배치되고 그래서 문학을 담당하면서 그 문학한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으니까 저절로 이제 동원이 된 셈이죠. 그렇게 기자 생활을 한 3년 되기 전에 3년 반 동안 그 사상계 그 글을 쓰게 청탁을 받고 글을 쓰게 된 것이 문화에 관한 긴 글을 쓴 첫 케이스가 됐고, 거기서 다른 문단 세대 연대론이라는 글이 제 데뷔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68년이면은 이제 이 순수 참여의 논쟁이 막 일어날 참이었고, 또 이 경제개발 정책이 이제 발동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문단도 전후 시대의 그 혼란기를 넘어가면서 사회기를 맞게 되면서 새로운 세대가 이제 부상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그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가 그 문학 관계 기사를 쓰기를 시작했고요. 그때 저에게 이제 가장 가까이서 이런저런 일로 많이 도와준 분이 작가 문학평론가 김현이었습니다. 김현이 그 글도 빼어나지만 문단 활동을 조직화하는 데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동인지를 만들자. 그래서 68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4.19 세대 이 젊은 문학인들을 모아서 동인지를 만들기로 했고, 그래서 저한테도 그 가입 권고를 받았는데, 저는 그냥 기자라고 들어왔고, 그래서 어딘가에 참여해서 한다면은 편파성을 띠게 될 테고, 적어도 편파적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될 테고, 그래서 그냥 평생 기자로만 지내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 거절을 했는데, 나중 주간지에 그 잡지 동인지를 만난 것과 함께 동인 멤버를 한 20명 가까이 발표돼 그 속에 제 이름 끼어났어요. 그래서 항의를 했지만 일단 이 기사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서 이제 저도 제 책임을 하는 데까지 한다고 이제 아마 최인은호는 썼던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제가 맞아 명색의 비평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1970년에 이제 정식으로 문학가지성 개간지를 발의해서 만들게 되면서부터 그게 이제 동인으로 참여를 해서, 그래서 본격적인 비평 활동이랄까 그걸 시작한 셈이 됐죠. 운명과도 같은 문학의 이끌림.
작가는 시대의 사회 문화적 현상을 바라보는 냉철함 속에 따스함을 더해 완성된 성찰로 문학 비평의 새 길을 열었습니다. 1968년 말경 가을에 순수 참여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걸 제가 동아일보 기자로 있을 때 그 논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김붕구 교수의 발표 논문을 가지고 이 문단의 이쪽 저쪽 양쪽을 동원해서 논쟁을 붙였고, 그래서 69년부터는 순수 참여 논쟁을 상당히 문단을 시끄럽게 하고 문단을 말하면 그 양분시킨 이 동기가 됐죠. 그 전에 이제 청년 문화라는 것도 제가 제기를 해가지고 1967, 8년경인 같은데 미국에서 그 68세대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불란서나 서구에서도 68세대가 있어서 기존의 그 교육 체계에 대항하는 또 문화예술 운동과 이 독립된 저항하는 그런 그 예술 활동을 벌이기 시작해서 68세대 이렇게 근데 그거를 소개를 하면서 우리나라 68 문화, 청년 문화를 논을 제기를 했죠. 그 1970년대 청년 문화로는 완전 책을 가지고선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기자로서도 말썽을 많이 일으킨 셈이죠. 격동의 시절, 누구보다 먼저 끼어있는 지식인이었던 작가를 통해 청년 문화로는 발전의 가속도를 붙이게 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책들에는 작가의 숨결이 함께합니다. 뭐 비평이라는 이 큰 이름보다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 생애가 엮여져 왔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책을 읽는 일이란 거는 누구나 모두가 해야 할 일이고 하는 일이지만, 저는 원고의 글을 쓰고 원고지의 글을 쓰고 또 남의 글을 보고 그걸 편집을 하고 그리고 책을 만들고 또 이런저런 책들에 대한 서평이나 이 비평을 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 이 사회생활과 정신생활 이 한평생에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펼쳐져 온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그 어떤 작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비평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책을 왜 그렇게 열심히 생각하고 썼을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생각은 나를 깨우쳐주는 글들, 그런 걸 통해서 나와 그 책, 나와 저자와 간의 대화를 하면서 맞다, 우리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 이렇게 우리 이 사회를 좀 깊이 해야 한다. 저기 이제 공감하고 한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 비평 작업이 좀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요즘 웬만한 짧은 소설이라도 외국 얘기 안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식이 높아지고 또 생활의 그 정도도 높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후진국 의식 또 이 식민지적 의식 이런 그 그냥 후진 의식으로부터 이제 보편적이고 또 전반적인 시각으로 우리 비평 의식이 좀 넓혀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고 늘 한 발자국 먼저 나가 있는 작가.
오늘도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한가운데는 언제나 그렇듯 중심을 잡아주는 작가 김병익이 있습니다. 아마 1940년이 아닐까 싶은데 대전으로 입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6년 동안 대전 대흥 초등학교를 다녔고, 그 중고등학교를 바로 그 옆에 붙은 대전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서울로 진학한 후에도 이 방학 되면은 부모님이 계신 대전으로 와서 지냈고,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대전 생활을 한 것이고, 이제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다 대전에서 보냈죠. 1954년에 내가 대전중학을 졸업했는데 그때 대전중학 교지가 나왔어요. 거기에 쓴 시가 이제 제 최초의 인쇄된 글인데, 그때 제 큰형님이 6.25로 전사를 하셨는데, 그 전사하기 전에 휴가를 오셨어요. 육군대위 계급장을 달고 대전에 오셔서 저하고 함께 제 중간 형님, 작은 형님하고 세 형제가 고향 경북 상주를 갔는데 눈이 하얗게 내리던 한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달은 환히 비치고 그래서 참 그 눈길이 인상적으로 남았는데, 그리고 나서 전선 돌아가서 몇 달 후에 전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눈길에 대한 회상 때문에 그 시를, 중학생다운 시를 쓴 거죠. 그게 처음 교재에 발표된 것이 인쇄된 첫 글이죠. 제 친구 그 김현 씨는 글 쓸 때 참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 자신은 글쓰기 어려움, 괴로움, 그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글 쓰는 동안에 행복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저 자신이 이 사회에 대해서나 혹은 저 자신을 향해서나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고는 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글 쓰는 행위 자체는 저한테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 행위 속에 스며 있는 진지성이라든가 자유로움이라든가 또 어떤 때는 발랄함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느끼는 보람 같은 거는 저를 지탱시켜주는 힘이었죠. 삼남 이녀의 막내로 태어난 작가는 가슴속 깊은 사랑을 간직한 누구보다 따스한 성품을 지닌 소년이었습니다. 그 후 소년은 자라 인간 내면에 관심을 보이며 개인의 자유의지와 문화를 초월하여 마음을 담은 비평을 열었습니다. 김병익 선생님 이전에도 그 문학 비평은 있었지만 김병익 선생님은 특히 그 문학 비평이 하나의 비평 문학으로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김병익 선생님은 문학 작품과 그 다음에 동시대의 현실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면서 열린 전망을 해 나가시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김병익 선생님의 특징이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끊임없이 있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망을 열어나가시기 위한 성찰, 즉 전망을 위한 성찰을 계속해 오신 그런 측면이 선생님 비평의 기본적인 특징이었고요. 그 비평 자체가 문학 비평에서 또 하나의 문학인 비평 문학이 되어야 한다는 관심을 가지고 비평의 글 자체가 독자들에게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서 읽혀질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잘 읽힐 수 있는 감성 있는 그러면서도 견고하고 지성적인 그런 문장으로 독자들과
동시대의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시고 성찰하신 그런 비평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대의 현실을 감싸는 끊임없는 성찰에 문학적 포용을 더한 그만의 비평은 언제나 읽는 이의 마음에 진한 여운으로 남습니다. (1968년에) 68문학이란 그 동인지가 김현에 의해서 그 조직이 만들어지고 딱 책 한 권을 내고선 그 모임 자체는 이제 흐지부지해졌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보나 아주 작게 보나 그 시절이 매우 착잡하던 아마 6월 7월 초였던 것을 기억이 되는데, 그때 김현 씨가 저한테 동아일보사로 찾아와서 커피숍에 앉았는데 잡지를 내자. 이 참여파는 창비라는 중요한 미디어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다. 그래서 그걸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도 전체 동의를 했는데 창간 의도는 저하고 좀 달랐어요. 김현 씨는 문학적인 그 순수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미디어가 필요했지만 나는 언론 자유가 억압되기 시작했으니까 그것을 저항하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문학지를 통해서 언론화시키는 그런 의도로 이제 그걸 받아들였고, 김현희 친구인 불문과 같은 평론가 김치수 씨를 동인으로 포함시키고, 또 일본으로 유학 가 있던 김주연 씨를 이제 끌어들이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전부 5사람, 그러니까 황인철 씨는 문영동인이란 이름으로 포함을 시키고, 김현, 김치수, 김주연, 저 이렇게 편집동인이 돼서 잡지를 창간하자. 그러니까 모두가 다 김씨라 4K란 별명이 붙기도 하고, 그래서 7월 달부터 한편은 문화부에 등록 신청을 하고 한편으로는 원고 청탁을 하고 또 쓰기도 하고, 그래서 1970년 9월 초에 개간 문학가지석이 창간이 됐죠.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시작한 문인의 길. 그 길은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작가의 문학을 향한 열정을 일깨워주어 평론가 김병익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43, 출판 사람은 43년이 되죠. 그 70년대와 80년대 창비와 함께 가지고 있던 문학과 정사의 영향력은 상당히 이념적으로 컸을 뿐만 아니라 작품 자체에서는 제일 압도적인 이 자부심을 가질만 했죠. 그러니까 그 창비 쪽에 한 비평가가 아주 정직하게 한 대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처럼 40년 된 데는 아마 드물 겁니다. 이제는 문학적인 이념이니 뭐 그런 것과 함께 그보다 더 인간적인 우정이라든가 이 문학적인 애정이라든가 그 연장선에 있는 거지만, 그런 점에서 문학가지성의 그 시대적인 임무는 이제 시효를 거의 넘겨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존속하고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필요성 같은 거는 여전히 남아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수 문학을 지향하고 늘 문인들과 함께 숨쉬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당당히 한국 문학을 지켜낸 작가. 작가는 4.19 세대의 정체성 위에 굳건함을 잃지 않고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선명하게 살아내기 위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숱하게 비평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의와 실천이 있어 왔긴 했겠지만 저로서는 그래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 그러니까 언어와 사유의 표현에 그것이 우리 정신사나 역사나 이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덧보태주는 그런 행위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비평이라는 이름으로 이 억압을 차행할 일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 의미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는 것이 비평이 아닌가. 이 비자 때문에 자꾸 남을 비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남을 북돋고 또 발전시켜 주도록 열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비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를 초월하여 포용의 비평을 통해 새로운 자유를 열어주는 작가 김병익.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의 평론은 지금도 계속됩니다.